네, V-Ray 라이트를 한번 다시 달아보고 이번에 V-Ray에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능인 라이트 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한 번 더 세부 후보정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안 됐었고 그 후보정 툴, 그러니까 뭐 에펙이나 포토샵이나 혹은 누크 같은 곳에서 원래 라이트를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V-Ray 자체에서 이렇게 라이트 믹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라이트 믹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더 꾸며보고 그 다음에 이제 뎁스 오브 필드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 아까 제가 나눠드린 영상 혹시 안 보신 분 있나요? 그거 꼭 봐야 되는데 안 보셔도 안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뎁스 오브 필드를 한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그, 그 약간 안개 낀 느낌? 좀 자욱한 느낌?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고보하고 IS는, 고보라이트는 한번 제가 쳐볼게요. 고보라이트. 어떤 거냐면은, 테스트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빛에다가 이렇게 좀 강판 같은 걸 씌워가지고 이렇게 좀 텍스처가 들어간 빛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이런 거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그 다음에 배워볼 게 IES 라이트. 근데 IES 라이트는 그 실제 조명 값을 물리적인 어떤 그런 사실적인 어, 값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썼던 라이트가 렉트라이트라고 좀 약간 CG 같은 라이트가 하나 있었죠. 잘 쓰면 괜찮지만은 근데 이런 IES 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현실의 조명과 똑같은 값으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감 있는 이렇게 라이트 느낌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넣는지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라이트를 한번 더 알아보죠. 키겠습니다. 혹시 그 사진 수업 안 들었던 학생 혹시 있으실까요? 1학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혹시 사진 수업 있나요? 아직? 이게 CG가 실제 영상의 카메라를 다루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둘이 막 섞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카메라를 다뤄본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이거 CG 카메라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 네. 자, 우선 우리가 그 이번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런 창을 하나 띄워야지 우리가 뎁스 오브 필드, 즉 그 피사계 심도라고 하죠. 우리가 심도 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 어떻게 띄우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디스플레이 창, 여기 메뉴 탭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안 보이시면 여기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모델링 여기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디테일이 아마 체크 오프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오브젝트 디테일을 체크 온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가 나옵니다. 이런 게. 이 값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뎁스 오브 필드 이런 값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켜주세요. 우선.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창은 디스플레이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폴리 카운트를 켜주시면은 우리가 이게 쉽게 벌텍스 개수나 엣지 개수, 페이스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냥 부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라이트를 한번 다시 알아보죠. 우리가 라이트를 켜기 위해선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죠. 저번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음, 기본적인 라이트의 컬러는 이곳에서 조절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디폴트 값은 흰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HSV 값으로 조절을 하셔도 되고, 혹은 RGB 값으로 0에서부터 1까지, 혹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컬러를.
저는 디폴트 값인 그냥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컬러 값뿐만 아니라 템퍼레이처 값으로 색온도 값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색온도 값을 알고 있다면은 구글에 치던지 하면 색온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료들이. 그래서 색온도 값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인텐시티 멀티플러로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여기 우리가 유니트는 우선 디폴트 상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루멘 값이나 와트 값을 알고 있다면 그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또 실제와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UV 사이즈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우리가 광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빛의 세기는 강해집니다. 지금 컨트롤 A 해서 채널 박스 확인해 보시면 여기 지금 스케일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빛의 광원을 늘려서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려고 하실 때 이렇게 빛을 이렇게 직접 스케일로 늘리시는 게 아니라 스케일은 1로 두시고 여기 UV 사이즈에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조금 안 튕기고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을 조절할 때는 광원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반드시 UV 사이즈에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광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말이죠. 빛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이죠. 얘를 크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한번 알고 계셔야 돼요. 광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들이오는 그림자의 그 샤프니스라고 하죠. 좀 날카로움들이 좀 뭉툭해집니다. 좀 부드러운 그림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광원의 크기가 클수록요. 반대로 광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말이죠. 들이오는 그림자의 날카로움이 굉장히 드세집니다. 굉장히 샤프하게 변하게 됩니다. UV 사이즈가 예를 들어 11. 방금 제가 UV 사이즈가 55였죠. 55. 이것보단 당연히 11의 사이즈가 빛의 세기가 약합니다. 우리가 55와 같은 빛의 세기를 맞추려면은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혹은 디렉셔널 빛을 그 가운데로 쏘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포트라이트처럼 네. 이런 식으로 빛을 쏘아줘서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빛을 이렇게 가까이 감으로써 빛을 더 잘 쏘게 만들 수 있겠죠.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하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뒤로 빼거나 혹은 그림자가 너무 세게 들이운다. 그럴 때는 UV 사이즈를 높이고 이 상태로만 두면 빛이 더 강해집니다. 당연하죠. UV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빛의 광원 크기가 커졌으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줄여줌으로써 빛의 세기를 이전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혹은 뒤로도 물러나도 되겠죠. 여기 그리드 표시를 켜주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라이트 선택한 상태에서 T 소문자 영어 T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피봇이 두 개가 갑자기 생겨요. 네. 앞쪽의 피봇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방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맞추셔도 되고요. 혹은 V키, 스냅이 걸리죠. 이런 식으로 V키, 혹은 지금 꺼져 있네요. 그리드에 맞출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드 이런 식으로 그리드에 맞출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어느 대상에 딱 여기에 맞출 거다, 여기 점에 맞출 거다. 그럴 때는 V 누르고 딱 점에 스냅이 걸리면서 V를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스냅이 딱 걸리게 됩니다. 스냅이 걸린 상태에서 이 상태도 움직이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시 움직이고 싶다, W 키를 누르게 되면은 방금 그 T 눌렀던 어떤 그 고정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당연히 오브젝트 상태로 되어 있죠. 빛의 라이트의 움직이는 피봇이 월드 축으로 바꾸시고 싶다 하시면은 오브젝트랑 똑같죠. W 키를 내가 만약에 이동 축을 월드 축으로 설정하고 싶다. 지금 기울어져 있죠, 축이. 당연하죠. 지금 오브젝트가, 즉 이게 빛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조절하고 싶으시다면은 W 키 누르시고 좌클릭 꾹 누르시면은 지금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월드 축으로 변경하시게 되면은 축이 딱 이런 식으로 월드 축으로 X, Y, Z로 딱 고정이 되게 되죠. 다시 오브젝트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W 키 누르시고 좌클릭 오브젝트.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지는 지양해 주세요. 좀 약간. 자, 그리고 다시 지금 트랜스라이트 값이 0, 0, 0, 로테이션도 0, 0, 스케일도 1, 1, 1로 다시 맞추겠습니다. 이거 테스트를 했는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저번엔 잘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고보라이트를 그냥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이론만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고보라이트는 그 옛날에 이럴 때 썼대요. 뭐랄까 우리가 실제로 영화 제작을 할 때 라이트를 막 쏘잖아요. 인공 조명을 막 쏘잖아요. 태양으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게 인공적인 조명을 씁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판 같은 걸 얻었다고 해요. 이렇게 약간 구멍 뚫린 판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 그거를 이제 구멍 뚫린 판을 라이트에 겹쳐 놓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그 모양대로의 내가 만약에 별 모양을 뚫어놨으면은 별 모양대로의 빛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고보라이트가.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을 하나 설정해 주시고요. J 누르고 여기서 Vlay에서 메타리얼을 하나 먹입니다. Vlay MTL을. 그리고 여기서 어트리뷰트 창에서 확인해 보면은 MTL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서 오페시티 맵에다가 제가 고보라이트를 하나 넣을 거예요. 고보 텍스처를 넣는 거죠. 네. 고보 텍스처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고보 텍스처를 고보 텍스처를 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 다운 받으셔가지고 저는 미리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오페시티 맵에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고보 이렇게 생긴 모양 하나 다운 받았습니다. 네, 고보 누르시면은 6번 눌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뚫리죠? 제가 오페시티 맵에 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의 값은 보이게 되는 거고 0의 값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색을 반전시켜야겠죠. 구멍 뚫리는 부분이 안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펙트에서 인버트 시키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구멍이 오페시티 맵에 의해서 뚫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빛을 쐬보죠. IPR로 렌더링을 돌리겠습니다. 우선 V레이를 맞춰주시고 약간 보이긴 하네요.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좀 더 UV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을 좀 키보드 추가. 지금 잘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고보라이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사실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은 잘 안 쓰지 않고요. 사실 크리에이트에서 라이트 스팟 라이트를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스팟라이트 이거는 마야의 기본 라이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Vray 라이트만 썼었거든요. 그쵸? Vray 쉘프 탭에서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라이트를 보시면은 기본적인 마야에도 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팟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볼륨 라이트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냥 스팟라이트를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스팟라이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처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스팟라이트를 써주면은 당연하겠죠. 빛이 이대로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고보라이트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뭐 쓰셔도 되고요. 네, 저는 잘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다가 컬러 탭에다가 넣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고보 넣어주고 이 친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네, 스포트라이트 컬러 탭에다 그냥 바로 넣었습니다. 맵을. 그래서 IP로 돌아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또 라이트에 맞춰서 또 설정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친구를 하나 설정해볼까요? 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굉장히 느낌이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고보라이트를 또 설정을 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보라이트를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IES 라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IES 라이트는 그 라이트의 실제 정보값을 가지고 CG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 조명값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구글에서 그 아마 IES 라이트, Vray IES 라이트 치시면 제가 이거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저 기억이 안 나나요?
아마도 이런 곳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리 다운로드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중에서 옛날에 한번 다운받았던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기 V-Ray 탭에서 우리가 그동안 썼던 게 이거였죠. 돔 라이트를 쓸 때는 이 반구형 형태, 그리고 우리가 네모난 그냥 기본적인 라이트 썼던 이 렉탱글 라이트, 그래서 IES 라이트는 여기 네 번째 거, 약간 좀 이렇게 내려지는 모습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 친구로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 모양이 하나 나와요. 여기 라이트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멍 뚫린 원으로 구멍 뚫린 곳이 하나 있어요. 면이 그쪽으로 빛이 발사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IS 라이트를 클릭하시고 여기 IS 파일 네임이 있어요. 여기서 파일 탭 클릭하시고 저는 소스 이미지 하나 넣어놨습니다. 다운받아서 이 친구를 오픈 해주시고 IS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조명을 쬐는 것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조명이 좀 이렇게 벽에 붙어서 있는 이런 느낌 있죠. 무슨 호텔 같은 데 보면은 벽에 이렇게 조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컵 같은 데 쌓여가지고 그런 거 쓸 때 IS 라이트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IPR을 다시 걸어볼까요? 지금 너무 세긴 하네요. 그래서 인텐시티를 한 0.5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IS 라이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조명 값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올바르고요. 느낌도 지금은 이건 좀 세긴 한데 다양한 라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제가 다운받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가?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라이트를 다운받아줘서 IES 라이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IES 라이트를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라이트 방법이 연출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V-Ray 라이트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기능이 라이트 믹스라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번 V-Ray 5에 처음 들어왔던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을 하나 깔고요. 그리드는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괜히 지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번에 만들었던 거를 괜히 지웠던 것 같아요. 임포트를 하나 해보자. 저번에 다운받았던 그 보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에 다운받았던 남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드에 너무 벗어나니까 하나 대충 맞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바닥을 임의로 하나 설정해줄게요. 그리드는 끄고 이렇게 바닥도 대충 맞춰줬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조명을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3점 조명 있죠? 빠르게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죠? 크기가 대충 한 확실하게 할지 모르니까 88 T 누르셔가지고 V 누르고 대충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에서는 키라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키라이트 그다음에 컨트롤 D 해서 하나 더 만듭니다. 지금 좀 멀리 떨어지고 UV 사이즈를 살짝 키운 다음에 인텐시티는 좀 줄이겠습니다. 한 10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이 친구는 이름도 미리 바꿔줄게요. Fill, Light.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이번엔 뒤에서 주제부와 배경을 분리시켜주는 림라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백라이트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림라이트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름이.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림라이트를 하나 만들고 이 친구는 좀 크기가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만 하고 카메라를 하나 설정해 줄게요. 스페이스 누르시고 좌클릭 뉴 카메라 그대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미리 바꿔줄게요. 캠 01 01이 하나 있었나 보네요. 하나 있었군요.
02로 됐네요. 02로 하겠습니다. 하늘수에서 퍼스펙티브 뷰 02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조명을 하나 맞춰볼게요. 사이즈가 지금 1280720 HD 720에다가 레졸루션을 하나 맞췄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하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조명이 들어가게 돼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메인테인을 꺼주시고 1080 1080으로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원 표시 있죠, 키보드에. 그거를 살짝 드래그 해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 좌클릭은 안 되시고요. 우클릭과 미들클릭으로 이런 식으로 뷰포트를 살짝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lt 누르고 화면 조작하는 거와 다르죠. 이 친구의 Vlay에다가 텍스트를 잠깐 넣어줄게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 정도 해주고 리플렉션은 켜주시고 글로시니스는 살짝 줄여서 임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렌더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뒤에 있는 이 라이트가 지금 보이는 것이 좀 어색해요. 그쵸? 이 라이트의 정보값만 남겨두고 보이는 것은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옵션에서 인비지블 해주시면 라이트의 정보만 남게 되고 라이트는 그대로 오게 됩니다. 색이 좀 칙칙하네요. 중요한 건 아닙니까? Vray 라이트 믹스 기능은 우리가 지금 라이트의 색을 어떻게 넣었죠? 키라이트, 필라이트, 림라이트 둘 다 흰색으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렌더링을 한번 걸고 나서 이 라이트의 정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보값을 넘겨가지고 라이트 정보값을 넘겨서 거기서 2D 툴에서 라이트 컬러를 원래 수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Vray 탭에서 간단하게 여기서 직접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간단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렌더 세팅 탭에서 누르시고 렌더 엘레멘트라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볼 겁니다. 렌더 엘레멘트에서 많은 것을 하게 돼요. 미리 써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패스들을 다 뽑는 거예요. 색 정보만 뽑을 수 있고 반사만 뽑을 수 있고 굴절만 뽑을 수 있고 뭐 정반사만 뽑을 수 있고 여기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넣을 정보는 내려 보시면은 라이트 믹스라고 하나 있어요. 우선은 라이트 믹스만 하나 넣어볼게요. 라이트 믹스를 클릭하시고 애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마치 장바구니에 추가되는 것 같이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렌더 유징은 죄송합니다. Vray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라이트 믹스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보시고 다시 IPR을 그대로 걸어보죠. 그렇게 딱히 바뀌는 건 없죠. 네. 여기서 우리가 라이트 믹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라이트 믹스가 여기. 네, 보시면 제가 아까 설정했던 필라이트, 키라이트, 림라이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라이트를 수치를 변경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라이트에서 내가 지금 흰색으로 설정했지만 지금 다시 만약에 렌더링을 걸었다 쳐봅시다. 빨리 끝나겠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빠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텍스처가 들어가고 굉장히 레졸 값도 높고 하다 보면은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짧게는 뭐 10분에서 길게는 뭐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겠죠. 한 장 뽑는데.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라이트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내가 흰색으로 설정했지만은 갑자기 이 라이트를 파란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혹은 뭐 노란빛으로 돌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다시 라이트 컬러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여기서 렌더링 다시 걸거나 혹은 이 라이트 값만 따로 뽑아서 2D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수고스러움을 미리 덜어주고 바로 이곳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렌더링이 다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이트 믹스를 누르시고 만약에 키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라이트 부분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약간 푸른빛이 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옅은 브로 그리고 필라이트 색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라이트는 거의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라이트 대체 껐군요. 네, 이런 식으로 빛이 실시간 계산되면서 마치 우리가 빛을 여기 렌더 창에서 조절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바로 라이트 믹스 탭에서 이렇게 라이트를 바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강력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림라이트
여기 배경과 분리시켜주는 림라이트 부분도 조절하실 수가 있죠. 해주시고 그래서 뭐 노랑빛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우리가 지금 렌더 걸 때는 다 흰색이었죠. 근데 우리가 라이트 믹스를 반드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라이트 믹스를 여기서 여기 렌더 세팅 창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커먼하고 V-Ray 정도만 간단하게 사용했었는데 우측에 보시면 렌더 엘리멘트가 있어요. 여기서 라이트 믹스를 누르시면은 정보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보값을 사용할 거라는 의미예요. 소스 이미지에서 라이트 믹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을 잘 설정해야 돼요. 제가 이름을 바꿔줬었죠. 필라이트, 키라이트, 림라이트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아마 디폴트 값 상태인 아마 Vray 렉트라이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게 몇 개가 쌓여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뭐가 어디서 오는 빛인지. 이름을 잘 설정해 줘야지 이게 필라이트구나, 키라이트구나, 림라이트구나를 바로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꺼져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림라이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림라이트 꺼주세요. 그러면 림라이트 없어졌죠. 혹은 강도가 너무 세. 그럼 여기 1로 되어 있죠. 이 수치를 한 0.5 이런 식으로 줄여주셔도 됩니다. 0.1 혹은 키라이트가 더 셌어야 됐어. 그러면은 뭐 2, 5 정도로 올리시거나 줄이실 수 있죠. 키라이트도 뭐 이런 식으로 2, 5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에요. 라이트 믹스. 이거를 다 고치시고 이제 렌더를 내보내시면 되겠죠. 뭐 포토샵이나 어떤 툴이든 에펙이든 누구든 간에. 네, 라이트 믹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DOF 값, 그 뎁스 오브 필드 값을 한번 알아보죠. 자, 한번 다 지우겠습니다. 우선 다 지우고 커먼 탭에서 레졸루션 값을 좀 변경을 해줄게요. 어떤 사이즈가 나올지 HD 720으로 1280 720으로 제가 한번 설정을 미리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캠 01로 해도 되겠죠 이제. 판넬 캠 01로 바꿔줬습니다. 우선 냅두시고요. 다시 판넬에서 이번에 다시 퍼스펙티브로 돌아오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여기 있던 것들 싹 다 지우겠습니다. 카메라 빼고 이제 카메라가 여기 있죠. 그리드 좀 켜주시고 자 임의로 한번 제가 DOF 값을 만들기 위해서 임의로 모델링이나 하기도 그렇지만 오브젝트를 좀 설정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할게요. 그리드 점에 맞춰서 이 정도 바닥도 바닥은 이따가 하고 대충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컨트롤 D 살짝 뽑아줍니다. 이 정도 거리 값을 대충 줄게요. 네. 그 다음 Shift D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 제가 방금 했던 거리만큼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주변에 4열, 9열 한 20개 정도 깔았습니다. 우리가 거리 값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깔시고 이번엔 바닥도 하나 깔겠습니다. 살짝 넓게 다 포괄할 수 있게 쭉 정리하겠습니다. 쭉쭉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피어 싹 다 잡으시고 스피어만 바닥은 냅뒀습니다. 바닥은 선택 안 했어요. 여기서 V-Ray 탭에서 하나 설정을 해줬습니다. 하나 먹여줬어요. MTL을.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름은 안 바꾸겠습니다. 네, 디퓨저 컬러는 뭐 살짝 하늘색.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세요. 색은 뭐 원하는 대로 저는 대충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컬러를 흰색으로 해주시고 글로시니스 값은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대충 했어요. 그냥 컨트롤 S로 한번 저장을 해줄게요. 혹시 저번처럼 또 꺼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 값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약간 이런 식으로 옆에가 뭔가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바닥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MTL을 MTL 하나 해서 바닥은 살짝 어두운 색 해주시고 컬러 피커로 찍어서 이 친구보다는 어둡게 해줄게요. 리플렉션 컬러는 흰색보다는 살짝만 밝게 해줄게요. 그리고 글로시니스 값은 줄이겠습니다. 렌더를 한번 간단하게 걸어보죠. 걸기 전에 지금 빛이 없네요. 네. 빛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저는 HDRI로 포괄적인 라이트를 하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V-Ray 돔 라이트를 하나 설정해줬고요. 유즈 돔 텍스 파일 여기서 어떤 거 쓸까요? 토모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PR로 한번 걸어볼게요. 걸기 전에 저장을 한번 해야겠죠. 네, 저장을 하시고 IPR 약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지금 뒤에 배경이 좀 지저분하죠. 배경만 좀 없애볼게요. 지저분하네. 클릭하시고 라이트돔 옵션에서 인비지블 켜주시고 지금 밝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0.8, 0.7 정도로만 살짝 줄여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땅에 이런 식으로 뭐 동그란 구 형태가 쭉 늘어져 있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적인 CG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카메라 값과 유사하게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모션 블러 값이나 혹은 뭐 피사계 심도 값 이런 것들을 실제 카메라와 비슷하게 맞출수록 우리 눈은 이게 실사인지 CG인지 좀 구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한번 알아볼게요. 카메라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캠 01을 하나 설정을 했었죠. 캠 01 두고 카메라는 고정해두겠습니다. 여기 자물쇠 표시 눌러주시고 퍼스펙티브 뷰에서 자세 보죠. 자, 캠 01을 누르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 포컬 랭스에서 우리가 이게 값이 낮을수록 광각 렌즈가 되는 거죠. 광각 렌즈. 왜곡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은 가까운 것은 더 크게, 멀리 있는 것은 더 작게. 영상에서 그대로 나왔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포컬 랭스 값. 한 35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기본 번들 렌즈라고 했었나요? 네, 번들 렌즈가 이제 한 35에서 한 50 정도 값이죠. 우리 눈과 비슷한 화각 값입니다. 네, 우리 눈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한 80 이상부터 이제 우리가 망원 렌즈라고 하죠. 네. 그 뭐 카메라 대포같이 좀 긴 거, 네, 그런 거부터 우리가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가깝죠? 우리가 이제 망원 렌즈 설정하셨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카메라 장관 없습니다. 다시 또 줌아웃을 해서 우리가 맞춰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컬 렌스 값에서 실제로 렌즈 값을 보시고 아마 뭐 렌즈 값들이 많이 있겠죠. 그 렌즈 치시면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몇 미리 렌즈 이런 것들이 보시고 내가 원하는 렌즈 값에 맞춰서 포컬 렌스를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인 값이 한 50mm 정도로 해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대충 해서 좀 밝은 것 같아요, 색이. 그래서 조금만 어둡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컬 렌스 값에서 이제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피지컬 카메라예요. 피지컬 카메라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로 실제 카메라 값을 맞춰서 우리가 조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누르시고 어트리뷰트에서 V-Ray 탭에 들어오시면은 피지컬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실까요? 딱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렌더를 걸어볼까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둡게 갑자기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피지컬 카메라를 키자마자 피지컬 카메라를 키시면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수동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점점 수동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엑스트라 V-Ray 어트리뷰트 창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실까요? 네, 이제 다양한 수치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F 넘버, 조르기 값이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값입니다. 실제 카메라도 있는 값들이죠. F 넘버, 셔터 스피드, ISO 값입니다. 우리가 조리개를 여는 거죠. 숫자가 낮아질수록 조리개를 여는 겁니다. 그럼 빛을 많이 받겠죠. 제가 이거를 한 5.6 값으로 설정해 볼까요? 근데 이미지가 조금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있죠. 원래 5.6, 뭐 2.8, 뭐 3. 몇 이렇게 다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임의대로 F 넘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빛을 많이 받게 해서 이렇게 밝게 이미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저거 셔터 스피드를 낮추면 낮출수록 당연히 이미지가 밝아지겠죠. 지금 이게 200분의 1초란 뜻이에요. 200분의 1초. 125분의 1초로 맞춰볼까요? 이미지가 밝아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1초 동안 하시면 당연히 엄청 타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네. 숫자가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지금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서 빛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500 정도로 하면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셔터 스피드가 빨리 열고 닫히면서 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 이게 한 200 정도로 맞춰볼게요. 한 125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또 ISO 값을 조절을 해서 실제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에서도 ISO 값으로 우리가 조절을 했었습니다. 사실 실제 카메라에서는 ISO 값을 높이게 되면은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죠. 우리가 야간 촬영 같은 거 할 때 셔터 스피드를 낮추고 혹은 조리개 값을 열고 그리고 ISO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죠. 사실 DSLR의 기계적인 물리적인 한계. CG에서는 ISO 값을 높이면 높인다고 뭐 노이즈가 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로 높여도 돼요. 셔터 스피드를 뭐 500으로 해서 굉장히 어둡죠. ISO 값을 뭐 1000 이 정도 높여서 강제로 높여도 됩니다. ISO 값으로. 네. 이런 식으로 높인다고 우리가 실제 카메라에서 IS를 높일 때 노이즈가 끼지만은 CG 카메라에서는 ISO 값을 높인다고 막 노이즈가 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노이즈 끼는 거는 렌더가 아직 걸리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노이즈라는 ISO 값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그 DOP 그 심도 값이 없죠. 여기나 여기나 둘 다 똑같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이질적이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모션 블러가 아니보다는 심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Enable Depth of Field가 있습니다. Enable Depth of Field 클릭해 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미지가 좀 뿌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렇게나 뿌여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값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어디가 뿌여지고 어디가 선명할지를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초반에 키라고 했던 디스플레이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그 오브젝트 디테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뷰를 지금 퍼스펙티브 뷰와 카메라 뷰 두 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카메라 거리값을 측정할 때는 내가 사용할 카메라 위치에 뷰포트에 가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페시파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거리값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카메라로부터 여기 보시면은 디스텐트 프롬 카메라가 있습니다. 52.015 이 친구는 69.887 87.759 이 수치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시파이 포커스 거기 디스턴스에 넣는 겁니다. 값들을 반드시 카메라 원 뷰, 내가 지금 원하는 카메라 뷰에서 봐야지. 내가 이거를 지금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시면은 당연히 수치가 달라지죠. 487 당연히 제가 지금 퍼스펙티브 뷰 이것도 카메라죠. 일종의 여기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다르고요. 우리가 설정한 값으로는 반드시 제가 쓸 카메라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메라에 맞춰서 봐주셔야 됩니다. 난 카메라 01에서 렌더링 걸 거야 라고 하시면 반드시 카메라 01 뷰에서 판넬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카메라 01로 여기서 디스턴스 프롬 카메라 내가 만약에 지금 이쪽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52.015 52.015 기억해 두셨다가 그대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카메라에 뎁스 오브 필드 클릭하시고 스페시파이 포커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까먹었네요. 52.015 그래서 52.015 아무런 변화가 없죠. 렌더링 다시 걸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다시 여기에 이제 초점을 잡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블러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한 이쯤에다가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다시 렌더링 중지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친구 오브젝트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친구의 디스턴스를 보니까 지금 141375입니다. 141.375 141.375 141.375 그대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IPR 눌러보시면은 걸리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초점이 이제 여기에 맞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제 블러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블러의 지금 양이 너무 과하다. 블러가 지금 너무 센데? 라고 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조리개 값으로 음, 우리가 그거 알고 있죠. 조리개 숫자를 낮추면 낮출수록 블러 값이 세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리개 수치가 2.0인데 만약에 우리가 1로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ISO를 낮춰야겠죠. 조리개가 낮춰지면서 빛을 많이 받게 되면서 왜 조리개가 열리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IS 값을 낮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혹은 셔터 스피드를 더 늘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800 너무 어둡네요. 260 이 정도로 해주시면은 네, 조리개를 F 넘버를 낮춰가지고 당연히 블러가 심해집니다. 우리 똑같죠? 실제 카메라 미러리스 DSLR하고 블러 값을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조리 값을 높여야겠죠. 조리기를 닫아줘야겠죠. 한 8? 좀 빨리 해볼게요. 10? 네, 조리개가 거의 닫아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사진이. 어떻게 밝게 하겠어요? 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네, 네. 가장 좋은 것은 사실 ISO 값으로 높이는 게 가장 좋아요. 참.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고 있어서 셔터 스피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모션 블러와 또 관련이 있죠. 속도가 느리게 찍히면 느리게 찍힐수록 모션 블러가 심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막 움직이는 공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셔터 스피드를 마음껏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이 셔터 스피드를 마음대로 만지시면 안 되겠죠. 네. 딱 고정 값을 두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ISO 값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지된 상태니까 셔터 스피드도 같이 맞춰보죠. 한 50. 정도로 보시면 지금 제가 F 넘버 값, 조리개 값을 거의 다 닫죠. 10으로. 그래서 이미지가 어두워졌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셔터 스피드 값과 ISO 값을 적절하게 수정을 해줌으로써 다시 이미지를 밝게 돌려줬고요. 당연히 F 넘버 값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까처럼 뭐 블러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 사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 넘버 값이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조리개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블러가 심해집니다. 밝아지니까 셔터 스피드 값을 높이거나 IS 값을 높이거나 줄여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또 52.02로 수치를 기억해 두셨다가 52.02로 52.02로 보시면은 다시 초점이 이 친구에 맞춰졌습니다. 69.887 저는 앞에 맞추는 것보다는 두 번째 맞추는 게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F 넘버 값 5.6, 셔터 스피드는 200, IS 값은 2000. 네. 그리고 포컬 렌스 값은 50으로 제가 가상의 카메라를 만든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피사계 심도를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렇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간단한 구 형태로만 해서 좀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캐릭터나 그런 거 만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만 쉬고 하죠. 한 55분에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55분에 뵐게요.